마이크 테스트 1, 2, 3. 네, 화림 선생님 입장합니다. 여기 앉으 말씀. 여기 물량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네? USB? 그게 아마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네. 그거를 왼쪽에. 여기 꼈었어? 네. 이쪽에? 위에? 네.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필로 하겠습니다. 네. AI의 이제 디지털 패솔로지에 적용이라고 이제 하긴 했는데, 뭐 패솔로지 부분에 보다는 이제 논문들에서 막 AI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읽었을 때 이제 뭐 F1 로즈 막 그렇게 떴을 때 이게 뭐지? 하지 말고 이제 뭔가 그래 이유 뭐 그런 게 뭐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코어 프린시플에서 막 너무 딥하게는 안 들어가고 말 그대로 그냥 문제는 이제 이해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 AI가 정의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휴먼 인텔리전스가 들어가는 그게 이제 AI고요. 나머지도 다 비슷비슷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AI가 당연히 유용하게 쓰이는 게 이제 오토메이션 그리고 이제 좀 줄일 수 있고 이제 빠르게 말 그대로 라이브 디텍션 그런 것도 다 되다 보니까 이제 빠르고 어큐레이트하게 베스트 어마운트 오브 데이터를 프로세싱 가능하고 이제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메인인데 이제 AI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챗GPT든 클로우드든 다 이제 장까지는 이제 막 AGI, AJ가 뭐냐면은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막 AG가 도래한다, AGI가 돌아야 한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 뭐 최소 한 5년 각자 따라 다르긴 한데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스트롱 AI는 아직 나온 게 없고 위크 AI에 해당하고 그 AI 중에서 이제 말 그대로 러닝 중에서도 이제 딥러닝이 있는 건데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셋이 있어요. 데이터셋 각각의 데이터가 이제 다 동일해요. example, 샘플, 인스턴스, 데이터 포인트.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말 그대로 머신러닝인데 줄여서 러닝이라고도 많이 해요. 통해서 말 그대로 뭐를 학습하는 거냐. 이제 알고리즘을 배우는 거. 근데 이제 통계적 모델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데이터셋을 잘 그렇게 분류하거나 그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게 말 그대로 리니어한 애들도 있고 넌 리니어한 애들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알고리즘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는 이제 K 니어리스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클러스터화 해가지고 가까운 애들끼리 묶는 거예요. 벡터가 가까운 애들끼리. 벡터 거리가 가까운 애들끼리 하는 게 이제 K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인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뭐 결국 딥러닝 이제 디지털 패스트로에서는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메인이 되는 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메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머신런 자체도 이제 슈퍼바이즈드, 세미 슈퍼바이즈드
아니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그럼 언제 필요하냐? 하면 뭐 당연한 얘기죠. 이제 인지 기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이제 디지털 패솔로지 쪽에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지도 학습이라서 지도되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데이터셋이 이제 익sem플들이 잔뜩 있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다 라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피처가 데이터에 있으면 뭐 키, 몸무게 그런 특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이제 벡터화한 거죠. 그래서 피처에 대한 벡터가 있고 그 개다 고양이다. 그래서 그렇게 라벨링이 된 거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라벨이 뭐냐? 하면은 클래스, 뭐 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리얼 넘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고양이 일 확률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라벨에 따라서 리얼 넘버잖아요. 그래서 프레딕션 되는 것도 말 그대로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리그레션인 거예요. 클래스이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리얼 넘버이면 리그레션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글로는 이게 뭐 초단면이 초간면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의 그 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피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 해야 가장 잘 회귀가 되는지 그거를 예측하는 게 이제 지도 학습이고요. 그러면 비지도 학습은 라벨이 없는 거예요. 이제 라벨이 없고 그냥 피처 벡터만 있어요. 그러면 걔를 라벨로 뽑을 수 있냐 하면은 얘는 좀 느낌이 달라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언라벨된 데이터셋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뭔가 그 피처 벡터들끼리 잘 러닝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라벨 없이 그냥 클러스터해서 분류가 됐는데 그게 원고자랑 분류가 맞으면은 베스트겠죠. 그렇게 클러스터링이 가능하고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은 말 그대로 그렇게 피처 벡터로 끼를 묶었을 때 딱 튀는 애들 아웃라이더들을 이제 디텍션 얘네들은 어전 아웃라인을 제거를 해도 된다. 아니면 얘네들은 뭔가 특별한 애들에 대해서 이제 걔네들을 이제 디텍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피처 벡터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걔가 좀 복잡하게 이제 텐서로 이제 고차원으로 가면은 그걸 차원을 뭐들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애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식의 쓰이는 게 이제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디지털 패솔로지 쪽에서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또는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미 또는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요. 이제 뭐 지도 반 지도 한 그 정도 고 말 그대로 얘는 일부를 라벨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언라벨 돼 있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라벨된 애들 바탕으로 해서 언라벨들도 트레이닝하고 러닝을 해서 이제 지속성 이랑 동일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데이터셋은 보통 이제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네, 네,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그 중에서 이제 트레이닝 셋 제어하고를 합쳐서 이제 홀드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종 막 그 AI 관련된 논문들 보면은 이제 뭐 홀드아웃 해가지고 뭐 페이션트 헬드아웃 막 그런 식으로 막 쓰는데 거기서 쓰는 홀드아웃이 이제 요 용어에 해당하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거의 로 이제 알려진 게 이제 8대 1대 1 아니면 이제 7대 1, 1.5, 1.5 그래서 말 그대로 트레이닝 셋이 훨씬 많아야 되고요 이제 밸리데이션 셋이랑 테스트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패솔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엔수가 결국에는 막 1000이 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000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트레이닝 셋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8대 1대 1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토탈 뭔가 접촉이 굉장히 불량해요.
노트북 화살표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얼마나 인수가 필요하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걸 해보기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긴 해요. 원래대로라면. 하지만 이제 이런 임상 쪽에서는 인수가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넘버로 이제 거고 그 적당한 넘버가 이제 보통은 이제 클래스 곱하기 100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엄청 많이 한다면 이제 클래스 곱하기 1000 그게 이제 뭔가 주로 매직 넘버고요. 뭐 피처나 파라미터 따라서도 이제 피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 키, 몸무게 그런 피처 개수 따라서도 이제 나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이제 딥러닝은 뭐냐? 딥러닝은 그 아까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뉴럴 네트워크 있었잖아요. 그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도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애들이 딥러닝인 거예요. 그러면 딥 뉴럴 네트워크는 뭐냐? 이제 뉴럴 네트워크이긴 한데 이제 인풋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히든 레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는 그 히든 레이어가 최소 3개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자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서는 이제 히든 레이어가 2개죠.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는 아닌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 히든 레이어, 아웃풋이 있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동그라미가 이제 노드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기반이 된 게 이제 퍼셉트론 모델인데 이제 원리는 간단하죠. 이제 말 그대로 리니어 계산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y는 이제 그래서 뭐 x1, x2, x가 있다 하면은 각각의 웨이트를 이제 멀티플라이 해가지고 더한 게 이제 y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건 리니어 모델인 거고 리니어 모델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쌓이다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특정 값이 크다, 특정 값이 작다 하면은 말 그대로 값이 이제 무한대나 마이너스대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에러가 뜨겠죠. 중간에 이제 레이어가 거치다 못해 이제 중간에 끊겨버리고 이제 아웃풋은 안정도가 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넌 리니어리티를 이제 도입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에요. 이게 이유가 굉장히 액티베이션 펑션이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펑션인데 이제 앞에 그 여기서 이제 더한 값들이 있잖아요. 웨이트들 더한 값 W랑 X 곱한 값을 더해서 시그마 한 값. 그 값에 대해서 이제 펑션을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더한 값을 이제 보통 이제 H라고 많이 하는데 그 H 값이 예를 들어 어, 3보다 크다. 그러면 남기고 아니면 다 그냥 0으로 바꿔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보통은 이제 0에서 1 사이로 이제 그러니까 액티비션 펑션을 거치면은 무조건 이제 0에서 1 사이 값에 근접하게 되는 값이 나와요. 0보다 작아도 이제 막 작게 마이너스 0. 몇 에서 1. 딱 그 사이로 이제 값을 한정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디시전 말 그대로 요 펑션을 거쳤을 때 아, 요거는 이제 0으로 간다 하면은 그건 이제 더 이상 후 단계로의 요 선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계산에서도 이제 칼큘레이션도 좀 이득이 있고 이제 이렇게 무한대로 막 그렇게 버리는 현상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유용한 그거고 이거가 도입되다 보니까 이제 딥러닝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그 액티베이션 다양하고 이제 뭐 시그모이드 뭐 밑에 적힌 이직벌들인데 그거는 이제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다양하게 있다는 거. 그래서 디지털 패스로지 일단은 뭐 디지털 패스로지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슬라이드 이미지 슬라이드 있으면 그걸 이제 디지, 이제 디지털 건데 말 그대로 레졸루션 자체에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딥러닝 상에서 이제 고려를 하기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딥러닝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클래시컬한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딥러닝을 제외하고
이제 홀스라이드 유저가 있다 하면은 그걸 이제 말 그대로 미니로 만들고 그 미니 패치 각각에 서 이제 말 그대로 피처를 이제 따는 거예요. 뭐 색상, 뭐 질감, 뭐 오리엔테이션 그런 거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각 패치별로 이제 어떤 건 낮고 그런 이제 피처 표를 만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트레이닝 하는 게 이제 클래시컬한 이제 머신러닝이고 근데 문제는 얘 데이터가 이제 좀 복잡해지면은 이제 말 그대로 그 클래시피케이션 자체가 이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피처 자체도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라벨링하고 이제 계산하고 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딥러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딥은 이제 또 뭐 종류라기 하긴 뭐하고 이제 CNN이라고 이제 해서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주로 쓰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앞에서 하나하나 웨이트 더 곱해가지고 더하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적용시키고 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면은 계산이 어마어마하겠죠. 이제 각각의 웨이트 곱하고 하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산이고 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말 그대로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차원을 좀 축소를 시키는 이제 방식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그 컨볼루션 해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이제 네모 판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뭐 3-3 그리드나 뭐 사이즈는 뭐 다르게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은 네모 정사각형으로 이제 해서 이제 각각이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코너에 111, 돼 있잖아요. 요 경우에는 이제 어떤 funk션을 수행하는 거냐면 이제 어버레이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평균을 해서 요 인풋 패치가 그 해당 코너를 거치면 그 피처 맵 자체가 형성이 되기도 하면서 그 피처 맵 자체는 이제 인풋 패치에 뭔가 프리테이지는 그런 이제 피처를 탄생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커널이 1111111이니까 그런 거고 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각각의 웨이트는 말 그대로 딥 러닝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학습을 하는 값인 거예요. 학습을 하는 값인 거고 그래서 말 그대로 요 중간에 있는 이제 필터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냐면 이제 왼쪽에 이제 인풋 패치가 있다면 이제 5 바이 5잖아요. 그 중에서 가운데에 이제 딱 이제 가운데에 이제 3 바이 3으로 이제 커널을 딱 위치를 시키고 각 이제 패치에 있는 이제 뭐 픽셀이든 그거에 대해서 웨이트를 곱해요. 곱하고 더한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더한 값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11, 2, 3, 2, 1, 1 하면은 다 하면 이제 15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첩 그냥 하나의 픽셀 값 그니까 하나의 픽셀 값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의 값이 결국에는 이제 피처 맵에서는 하나의 값으로 이제 수렴을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단순히 그 인풋 패치에서의 그 그러니까 3이었죠 원래는 그 3 값에 대한 밸류만 있는 게 아니라 서라운딩 둘러싸는 픽셀들에 대한 값들도 고려를 하게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피처 뭔가 주의 정보를 이제 주는 거죠. 그 피처 맵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이멘션이 달라지게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경계나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더 피처 맵을 적용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세포 레벨의 그런 쉐이프나 몰폴로지 이제 좀 멀티 다이멘셔널하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게 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덕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크리징 스트럭처를 이제 생성을 할 수 있고요 데이터에.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제 릴레이버트한 이제 피처를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컨볼루션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서브 샘플링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값이 너무 많아지는 거를 이제 줄이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맥스 풀링은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피처 맵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그 중에서 이제 맥스 값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맥스 풀링 많이
이용을 예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오버레지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서브 샘플링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최대한 이제 서브 샘플링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 손실을 좀 방식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몇 개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처 맵이 하나씩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히든 레이어에 따라서. 그렇게 쭈루루 가다 보면 이제 아웃풋에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뭐 A, B, C 뭐 개, 고양이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에러를 바탕으로 이제 매저를 하는데 이제 앞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B가 뭐냐 하면은 바이어스예요. 이제 말 그대로 웨이트랑 그 각각에서 이제 바이어스를 더한 값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버튼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쭈루루 진행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이제 포워드로 쭈루루 가요. 인풋, 히든 레이어, 아웃으로 가면은 이제 말 그대로 처음에 그 커널 적용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프레딕트된 아웃풋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랑 실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실제 데이터랑 이제 비교를 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개라 생각했는데 고양이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로즈 값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역으로 이제 백월드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로즈 펑션이.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여기 오른쪽 밑에 적힌 것처럼 이제 로즈의 목적은 이제 결국 코널 각각 그게 웨이트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루즈를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창적인 게 이제 뭐 산 정상에서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내려갈까? 그거 그대로 경사가 가장 심한 데를 따라서 쭈루루 쭈루루 쭈루 내려가면 가장 빨라지겠죠. 딱 그 방식인 거예요. 이제 뭐 미분을 하든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차 하면 내려가다가 이제 미니마이즈 되는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을 찾는 거.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가지고 백월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딥러닝 요거 한번 거치기 전에 비해서는 이제 웨이트 값도 어느 정도 변할 거고 바이어스 값이 변하니까 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트레이닝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1, 2, 3, 1, 2, 3 그게 계속 루프를 돌면서 이제 러닝을 하는 게 요 딥러닝 방식입니다. 포워드는 어떻게 가느냐? 이제 포워드는 이제 아까 웨이트 더하는 방식으로 간다 하면은 이제 백월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L이 로즈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바이어스 값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그 바이어스 값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요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되죠. 그럼 이제 겹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피처가 많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1을 적용했을 때는 이제 C 피처 맵에서 이제 걔가 이제 좀 높은 값을 가지겠죠. 액티베이션 되거나. 그리고 그런 피처 맵들이 그 필터에 따라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필터가 잘 적용하느냐, 그걸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바운더리나 아웃라인 아니면은 뭐 상대적인 위치 정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학습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라인 앤 앵글을 학습하고 그것보다 더 딥하게 하면은 텍스처 거기서 더 딥하게 하면 쉐이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얘가 클래시피케이션이든 뭐든 이제 잘 되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지표들인데요. 뭐 딱 봐서는 이게 뭐지 하는데 한 번만 들으면 이게 뭔지 알죠. 한 번만 들으면 그냥 그냥 이게 이 소리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고요. 그럼 위에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건 이제 클리어 분류하는 거고 오브젝트 디텍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개 고양이가 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네모나 개 이제 테두리 인식하는 거. 아 테두리라고 하기는 말고 X로 인식하는 거. 말 그대로 아웃라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개가 있고 여기에 고양이가 있다. 그냥 그렇게 인지하는 게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말 그대로 조직 이미지라 하면은 여기가 백그라운드고 여기가 뭐 특정 티슈고 그런 거를 말 그대로 그냥 각각의 객체는 몰라요. 그냥 분류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백그라운드 뭐 그렇게 분류만 하는 거고 인스탄스 세그멘테이션은 각각이 뭐다 그거까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얼마나 얘가 AI적으로 잘 작동을 하느냐 판단하는 이제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뭐 여기서 이제 음, 뭐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거 예전에 그 막 통계나 그 뭐 보거나 할 때 이제 막 나왔던 말 그대로 이제 밸류랑 프레딕티드 밸류랑 액츄얼 밸류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어큐레시는 토탈 분의 이제 트루가 얼마나 그러니까 하야가 더한 지표고요. 센시티비티는 이제 그 첫 번째 열이 그 중에서 이제 트루 파지티브가 얼마냐. 그래서 센시티비가 이제 말 그대로 뭐 암 그거를 찾아야 되면은 암 세포를 찾아야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놓칠 확률이 적은 거죠. 센시티비티가 높으면 말 그대로 이런 특정 질환을 이제 진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센시티비가 정도는 이제 높은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면 스페시피시티 이제 말 그대로 오른쪽 열에서 이제 트루한 의 트루 네거티브 비율인 거예요. 그러면 걔가 높은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폴스 파지티브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늑대가 나타났다 했는데 늑대가 없는 그런 이제 폴스 알람이 울릴 그게 줄어드는 거죠. 스페시피시티가 높으면. 그러면 프리시전 리콜은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빼먹은 애들, 빼먹은 애들 아니고 이제 리콜 같은 경우는 이제 센시티비티랑 완전 동일하고요. 그냥 말만 좀 다른 거고 조금 달라요. 프리시즌은 이제 첫 번째 행에서 이제 트루 파지티브 비율. 그래서 이제 프리시전도 때에 따라서는 이제 쓰이게 되고요. F1은 뭐냐? F1은 이제 말 그대로 프리시전이랑 리콜이랑 이제 적당히 섞은 이제 할모닉 평균 1 값을 가지고 말 그대로 프리시전이 낮다 하면은 이제 분모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F1은 0 값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리콜이 0에 가까워지면은 요것도 0으로 가다 보니까 둘 다 프리시전이랑 리콜이 둘 다 높아야 이제 F1 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적당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값이라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제 많이 뭐 그냥 웬만한 이제 AI 관련된 논문들에서 나온 게 이제 요 커브 이제 ROC 커브인데 말 그대로 리시버 캐릭터리스틱 커브 그냥 리시버 대한 이제 특성 커브인데 이제 말 그대로 X축이 이제 first positive rate Y축이 이제 그냥 쭉 말 그대로 각 그 트레이닝 하면서 트레시홀드 따라서 쭉 그냥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말 그대로 랜덤으로 하게 되면 이제 처럼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AI 모델이겠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이제 위로 확 끼는 이제 안 귀엽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좀 잘 되는데 그것도 이제 특히나 이런 임상 쪽으로 하면은 너무 높다 하면 이제 좀 스스로 너무 꽉꽉 된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오버피팅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버피팅이 됐다는 게 무슨 말? 이제 오버피팅이라면은 이제 잠시만요. 렉이 뭐는데
말 그대로 트레이닝을 한 세트에 대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횟수가 많을수록 정확해져요. 정확해지는데 그게 과연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 세트에 하려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가 지나면 이제 트레이닝은 굉장히 완벽하게 돼요. 막 정확도가 막 0.99999 막 그렇게 뜨는데 밸리데이션에 적용하면은 그렇게 안 나와요. 막 갈수록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버피팅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교차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제 트레이닝 세트에 대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정확해지고 밸리데이션 세트에 대해서 초반에는 이제 그 트레이닝을 조금 하있을 때는 굉장히 부정확하겠죠. 왜냐하면 트레이닝 자체가 잘 안 돼 있으니까. 트레이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네. 트레이닝 세트 그 자체만 잘할 수 있게끔만 돼버리고 그죠, 그죠. 약간 그, 상상 네, 그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 이제 밸리데이션이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무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재미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하는데 그냥 요 정도로 적당히 이제 해야지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막 여기까지 막 이제 지그재그로 하면서 막 그럼 이제 분류 자체는 뭐 정확하겠죠. 정확하긴 한데 그게 말 그대로 거기에 점 하나가 추가됐다 하면은 굉장히 엉뚱한 값이 나올 수가 있겠네. 죠 그게 이제 오버피팅이고요. 이제 값을 찾아야 되고 결국 그 적당한 값이 이제 요 그래프 상에서 이제 한 요 정도 되는 값이 이제 적당한 값인 거예요. 값이 0.8? 한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ROC나 말 그대로 요 커브를 말하는 거예요. 요 커브 그 threshold 값 특정 값에서 가장 그게 잘 작동을 했다. 그런 거를 이제 말해 주려고 할 때 ROC 커브를 하고요. 근데 결국 ROC 커브 하면서 이제 AUC도 같이 요 밑에 면적이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잘 이제 정확한 모델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AUC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리아 언더 커브가 이제 ROC 커브잖아요. 그래서 AUC라고도 하지만 AUROC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이제 시간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IOU 오벌 유니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박스형으로 막 딕테이션 막 그렇게 한다고 이제 그 오브젝트 딕테이션 같은 거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 경우에 이제 말 그대로 여기가 이제 개의 바운더리다라고 박스형으로 했는데 그게 실제 라벨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합한 박스에서 겹치는 박스 비율이 얼마냐 해가지고 0에 겹치는 거고 1에 가까울수록 이제 그 박스가 잘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레딕션이 얼마나 잘 되냐 그 값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패솔로지에서는 이제 홀 슬라이드 이미지를 이제 생으로 하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 나눠야 되는 게 거의 필수적인 과정인 게 왜냐하면은 홀 슬라이드 이미지 자체가 이제 픽셀 수도 굉장히 높고 말 그대로 걔네들끼리 한다면 그러니까 그 인풋에서 그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이제 머리가 어지러지하죠. 그래서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말 그대로 패치 이제 만들어 예를 들어서 한 256 바이 256 뭐 아니면 뭐 대충 그 언저리 사이즈로 픽셀을 해서 이제 패치로 나눠요. 왜냐하면 그 정도 사이즈 딥러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 해상도로 많이 패치하냐 이제
나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용을 어떻게.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캔디아 CC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냐면은 이제 여기 중에서 는 그냥 굳이 라벨링 할 필요 없이 말 그대로 이제 조직 딱 거기 인텐시티가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그냥 패치로 디텍션 해버리고 이제 티슈를 쭉 하고 그중에서 이제 하이페가 있는 이제 패치를 이제 거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혹시 지금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는 있는데 그거 패치 레벨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홀 슬라이드 이미지 창에서 어떤 게 이제 그런 어텐션 기반으로 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또 각 패치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패치 레벨 패치끼리 비교를 한다 하면은 이제 하이페 있는 패치, 하이페 없는 패치 좀 있을 거잖아요. 그 차이점을 이제 트레이딩. 네.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두 번째 게 이제 말 그대로 그라운드 트루스 직접 라벨 몇 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라벨링을 했다고는 하지만 요 머신러닝에는 전혀 안 쓰인 거예요.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잘 되냐 확인하는 데만 쓰인 거고 머신러닝에 쓰인 거는 딱 그 하이페인가 그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얘네가 그냥 말 그대로 자동으로 이제 그래서 그게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줄이 그렇게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을 했을 때 이제 아 여기는 하이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AI가 이제 판단을 한 부분인 거고 그것만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서라운딩 아까 이제 커널 자체가 이제 서라운딩 그런 것까지 좀 어느 정도 포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픽셀 단위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주의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추가로 적용을 한 게 이제 인텐시티 바탕으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젠타 색상인 부분을 이제 리파인된 마스크를 얻으면 이제 네 번째 열처럼 좀 더 이제 깔끔한 이제 아웃라인을 이제 얻을 수 있고 이제 말 그대로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비교하면 꽤 이제 그 디텍션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한 거를 알 수 있죠. 초록색은 초록색 카스팟이 떠 있는 그건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실제로 라벨링 한 거랑 그 여기서 이제 리파인된 마스크랑 차이가 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거죠. 아쉽고 네네, 아쉬운 부분들. 초록색 어떤 부분은.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딱 뭔가 표나 이제 AI 관련된 지표가 주어졌을 때 이제는 이제 아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가 요 그 트루 파지티브랑 펄스 파지티브랑 이제 ROC 커브를 그린 그 표에서 밑에 면적이 이제 0.98 정도로 나왔고 수가 줬잖아요. AI 하시는 분. 아 아니 그가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페이전트 레벨로 적용한 말 그대로 1.00도 뜰 수 있는 거야. 근데 요걸 패치 레벨로 했는데 1.00이 나오다? 그거는 이제 의심을 할 만하죠. 네, 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이제 프리시전, 리콜 같은 게 보통 한 이제 그래도 80은 넘어야 좀 이제 80은 넘어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됐구나 판단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F1 같은 경우가 지금 높으니까 좋은 거죠. 말 그대로 프리시전이랑 리콜 둘 중 하나만 낮아도 이제 네 절결. 그래서 F1 스코어만 받았을 때도 이 정도면 말 그대로 하이패 그 PAS 염색 바탕으로 하는 분류는 꽤 잘 작동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고 이제 여기서 다이스라는 게 앞에서 그 IOU 그 인터섹션 그 오브 유니언 말 그대로 그 겹치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대비해서 이제 했을 때 한 6, 70%는 이제 맞는 거죠. 요거는 이제 좀 더 높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그 하이패 있는 패치랑 없는 패치랑 해서 당장에는 있는 패치에 대해서 라벨링이 좀 덜 됐긴 하거든요. 말들 없는 패치는 잔뜩 라벨링이 있는데 있는 패치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섹션을 덜 했다 보니까 말 그대로 AI 입장에서는 뭐가 하이패인지 판단을 아직 살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라벨링을 잘 해서 트레이닝 하면은 요 밸류들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통상 밸류들만 해도 뭐 퍼블리시를 하는 데는 문제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픽셀 레벨로 했을 때는 이제 값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잘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크로스 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HA인이 거기에 트랜스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진행 중이라 아직은 이제 잘 안 된 거가 말 그대로 그냥 패치 레벨로 이제 스피어만 분석을 했을 때 0.65가 뜨긴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했을 때 유의차는 있는데 그게 말 그대로 그러면 그 해당 패치가 봤을 때 이제 하이패가 있냐 하면은 그거는 랜덤이에요. 아까 라벨링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거 뭐 완전 엉뚱한 패치도 있고 하는데 당장은 이제 트레이닝을 전혀 안 해서 라벨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PAS 염색을 바탕으로만 제로샷으로 이제 한 거라서 그런 거고 라벨링을 체인에서 여기가 하이페이가 없고 패치를 추가하면 할수록 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크롭스 스테인에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네. 네. 이거 뭐 종류를 어떻게 하면 하나 더 있지 않나? 근데 그러면 CBT 하나 더 있는 네네 네네 그거 10페이지인가? 그럼 여기서 네네 15페이지 네. PPT에서 10페이지. 이전 PPT 까만 PPT에서 20페이지 보시면 PPT 네. 네. 이게 네. 그러니까 가중치를 줘서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제 수문자 말고 오지 마. 여기서 이제 쭉 진행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그리고 그가 말 그대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베이스